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후덥지근하고, 네. 일단 오늘 이제 어떤 얘기 해드릴 거냐면, 이제 8월 달하고 이제 10월까지 이제 증시에 어떤 주요 이슈가 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회복이 좀 많이 됐죠. 코스피는 뭐 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코스닥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회복을 다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그 이재명 정부의 증세, 그죠? 네. 세제 개편안 이 발표 후에 후폭풍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드릴 거고, 과거에는요 이 대주주 기준이 3억으로까지 내려갈 뻔했었어요. 그때도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또 이 짓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이 좀 이제 눈을 뜨셔야 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치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얘기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 좀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먹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쪽으로 가보죠. 테마주는 뭐 오늘 여행주랑 이런 거 조금 움직였는데, 뭐 그거 조금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은 테마주가 아직 가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지난주에 이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그죠? 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큰 또 실망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며칠 갈 겁니다. 이것도 이제 잊혀지려면, 그죠?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딱 보합에서 끝났고요. 시작은 마이너스 0.5% 하락 출발했는데 뭐 잘 끝났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6% 여기 상승이 잘 나왔죠. 그래서 코스피도 금요일날 급락했던 거를 이제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3일 동안 올라오면서 이때 나왔던 음봉을 여기 갭까지 다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조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아직 안 끝난 거 아닌가, 이제 폭락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그분들 말씀들처럼 뭐 그분들 생각들처럼 뭐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뭐 또 정부에서 또 이상한 짓을 하면 뭐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조정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음봉이라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음봉을 맞고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 회복을,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반등이 이 음봉의 한 절반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지, 이 음봉을 다 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다 메꿨잖아. 지금. 그것도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이. 네. 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그냥 이 코스피 지수를 3000 이상에서 유지 관리하기를 원하는데, 그죠? 네.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 실수를 한 거지. 그거 지들도, 죄송한데 그냥 말 좀 편하게 할게요. 지들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거. 근데 또 밀어붙이다가 또 국민들이 또 화를 내니까, 요번에 국민들만 화를 낸 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하고 국내 증권사도 짜증을 낸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짜증을 확 내니까 확 꼬리를 말더라고요. 기사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네. 그나마 좀 잘 나온 사진으로 올려놨네. 대통령실 변호인인데, 변호인이란다. 대변인. 대통령실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에 주식시장 투자자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바꾸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루 이틀 주가로 정책 바뀌긴 쉽지 않아요 라고 어제는 그러더니, 여론과 시장을 살피겠어요,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구윤철이라는 사람인데,
경제부총리예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 그 베센트 만나러 가다가 공항에서 1시간 전에 메일로 통보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 네, 그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뭐라 그랬냐, 주식 양도세 기준 논란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라고 또 말이 또 바뀌었어.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김병기, 이 사람이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거든요. 대통령실의 대주주 기준 의견을 전달했다. 기다리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첫 번째, 50억에서 10억으로 하는 걸 그대로 가자. 강행. 그러지 말고 50억에서 10억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50억으로 돌아가자. 이게 유력하고요. 그러지 말고 50억에서 10억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난리지기니까 30억을 합시다. 중간으로. 네. 그건 세모.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요게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거 안 나오고 뭐 10억이나 30억 나오면은 아마 난리지길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아마 침을 뱉지 않을까. 네. 몰라요. 근데 결론은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거 같긴 하대요. 지켜보자고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들하고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 이제 난리를 치니까 꼬리를 내린 거거든, 저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 보세요. 제가 문재인 때 이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그냥 50억이었어요.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2020년 10월달 기사거든요. 2020년이면 5년 전이죠, 그죠? 2020년이면은 문재인 정부가 7, 8, 9, 10, 4년 차일 때. 2017년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4년 차. 그러니까 거의 뭐 임기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뭔 짓을 했냐면 이 인간들이, 잘 보세요. 가족 합산 3억 원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추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10억 갖고 난리지기는 거죠. 이때 3억이었어. 왜 3억이었느냐? 2017년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무슨 짓을 했냐면 기존에 25억 원이었던 대주주 양도세를 2018년에 15억 원으로 바꿨고요. 2020년에는 10억 원으로 바꿨고요. 자꾸 줄여 나가고 있던 거라. 주식시장을 죽이는 정책이지. 그러다가 2021년에는 3억 원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3억 원이 무슨 대주주입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3억 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서 친가, 외가 다 포함해서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 존비속 존비속과 배우자, 경영 지배 관계 법인 등 뭐 다 모두 합친 금액이 3억이다. 대주주라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가령 기혼 여성이, 결혼을 한 여성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했는데 남편이랑 자녀랑 부모님이랑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가진 모든 삼성전자 주식 합쳤을 때 3억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다 대주주가. 이런 미친 정책을 2020년 문재인 때도 민주당이 했었어요, 이거를. 그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미친 것들 아니냐고 막 난리지기니까 그때 이걸 철회했었다. 이 양도세 변경할 때 이 별명이 뭐였냐? 양도세 연자제였어요. 왜 연자제 부활시켰냐고. 주식 들고 있으면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양도세 연자제. 3억 대주주 역풍. 이때는요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는데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거 인간들도 아니야 진짜.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또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죠? 네. 10억으로, 아니 50억으로 또 돌려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50억을 10억으로, 죄송합니다. 50억을 10억으로. 왜냐면 윤석열이 50억을 올려놨었거든. 다시 10억으로. 그 요번에 만약에 10억 통과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3억으로 가족 합산 또 3억 하자 그럴 거라 또. 그러니까 쟤네들 이럴 때마다 정말 강하게 저기 하셔야 돼요. 이때 난리를 지기니까 뭐라 했냐, 가족은 합산하지 않고요 그냥 3억을 해드릴게 이랬다니까. 진짜 인간들도 아닙니다. 네. 이 얘기를 오늘 왜 해드리느냐, 사람은요 잘 아시죠?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쟤네들도 잘 안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적응을 하셔야 돼. 아, 때만 되면 또 난리를 치는구나. 응? 아셨죠? 그러니까 매년 한 9월에서 10월쯤 되면은 꼭 쟤네들 잘해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지금 논란이 되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누구야? 민주당 당대표가 된 정청래가 이 사람을 지금 징계 조치를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이재명도 지금 이 사람 뭐 휴가 놀러 갔잖아 지금, 그죠? 근데 그 아까 그 대변인 시켜가지고 뭐라 또 브리핑 하더만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냐? 이춘석, 민주당 4선, 무려 4선 의원인데 이 사람이 그 주식하다 걸렸어요. 국회에서 그 기자들이 돼서 카메라다 찍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휴대폰 꺼내갖고 주식하다 걸렸는데 심지어 본인 명의도 아니고 보좌관 명의로, 그죠? 네. 차명 계좌 써가지고 그것도 네, 업무 시간에 자기와 업무 연관이 있는, 그죠? 네. 그 관련된 주식을 사가지고 하다가 걸렸어.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개미들 지금 뚜껑 열려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휘발유와 신라를 갖다 부은 거죠. 네. 그래서 정청래가 신속하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일단 탈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징계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수상해요. 왜 이렇게 빨리 신속 처리하지? 네. 원래는 얘네들은 다 서로 감싸주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네. 최근에 계속 그랬잖아. 근데 너무 신속하게 막 잘라내고 막 조사하고, 심지어 좀 전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국민들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속보 이준석이 아니라 이춘석입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아니라 대놓고 했어요. 보니까 거기 다 나와요. 화면. 서울경찰청 배당 엄정 수사하겠다. 갑자기 왜 이럴까? 근데 어쨌든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화가 나서, 국민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본보기를 잡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지 뭐, 경찰이 또 대충 수사할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아무튼 요번에 이제 그 세제 개편안, 그죠? 대주주 양도세 그거 하다가 지금 사람들 뚜껑 열리는 거 보고 자기들도 놀라는 것 같아. 그리고 대주주 기준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좀 낮춰줘야 되고요, 그죠? 거래세를 더 낮춰줘야지 증시가 활성화되지, 그죠? 네. 어떻게 거래세를 올립니까? 그죠? 그것도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 인간들이 대주주 양도세는 그러면 원래대로 돌리는 걸로 요거만 얘기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잔머리 쓰고 있는 거지. 참고하세요. 잔머리 쓰고 있는 거지. 주식 관련돼 가지고 안 좋은 뉴스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주는 척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 네. 지켜보세요. 저럴 때는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왜 신용이랑 그거 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한 내일까지만 더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고객예탁금은 여전히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신용, 크게 줄어든 게 없죠? 반대 매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미승우 장고도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요란하고 시끄럽긴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겁내지 마시라고. 지금 주식들이 안 가는 거는 휴가철이라서 그래요. 저도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 그 방송하는데 오늘 되게 조금 들어졌어요. 왜? 휴가철 지금 한창 저기잖아. 피크. 어제 저녁 때 이제 집 근처에 좀 번화가에 나가봤거든요. 밤에 나가봤더니 저는 뭐 술 안 먹어요. 노래방 안 가본 지도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안 하는 지금 생활 패턴이거든요. 근데 뭐 나가봤어요. 사람 없더라. 뭐 경기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놀러 갔어요. 놀러 갔든지 뭐 집에서 그냥 홈캉스를 하고 있든지. 바캉스가 아니라 홈캉스, 그죠? 네. 집에서 즐기는 휴가. 뭐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는 식당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장사 안 된대요. 휴가 가서.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그냥 저기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거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보니까 리가켄바이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들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조용조용 했는데 그 중에서 리가켄바이오가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지 않습니까? 코스닥에서는. 근데 이게 오늘 7% 급등했더라고요. 의미는 있어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8월 달에 오늘 움직인 종목 좀만 더 얘기합시다. 뭐가 하냐면은 아니다, 노란 풍선. 이게 이제 여행주잖아요, 그죠? 오늘 상한가 갔다가 24%로 끝났고, 참 좋은 여행. 모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9% 급등 마감했고, 모두 투어도 급등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들 왜 급등했냐면 뭐 정부에서 그죠? 네. 9월에 중국의 국경절 앞두고 대규모 그것이 나온답니다.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답니다. 별로 뭐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닌데 그걸로 급등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뉴스 보니까 막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엄청 활성화될 것처럼 막 언론들이 쓰레기 언론들이 떠들어대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왜? 중국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단체 여행 얘기 올 수는 있겠지만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국이 옛날처럼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못 와요. 아까 그 이제 아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뉴스 안 나와. 지금 오늘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답니다. 공산당 물러나라고. 공산당은 꺼져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시위가 있었대요. 니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우리나라에 보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움직였고 오늘 그 특징주 중에 하나가 화천기계거든요. 화천기계. 이게 뭐죠? 조국 관련주잖아요. 오늘 장중에 한 9% 급등하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8%로 끝나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조국 관련주. 이게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법무부 장관을 만난 조국 혁신당 이 사람이 대표인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 조국 사면 인지상정이다. 파랑새가 올 것 같아. 뭐예요? 조국 8.15 사면 받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분위기가 모르겠어요. 뭐 분위기는 아무튼 결정적인 건 아닌데 분위기는 이 사람은 사면될 것 같아요. 문재인도 지금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 복권해야 된다고 의사를 전달했대요. 우상호 이 사람이 정무수석이죠. 이 사람이 여기 평산 마을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했답니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종목은 급등한 게 아니고
급락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얘기를 제가 꺼냈냐면 조국 관련주 조국이 아무튼 특별 사면은 받긴 받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 맞추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뭐 맞출 자신은 없고요. 맞출 생각도 없어요. 근데 현재 분위기는 어쨌든 대통령실 말하는 거도 보니까 간 보는 거 보니까 사면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사면이 되든 말든 뭐 근데 이제 테마주가 움직이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 오늘 그 뭐야 어쩜 우리 회원들 뭐 그 뭐야 그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회원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 저희 추천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차트 작년 3월달 차트 보시면 오늘 왜 추천했는지 이해 가실 거예요. 아셨죠? 작년 3월 날짜까지 얘기 안 하고 딱 3월달 딱 보면 왜 올라갔는지는 오늘 써드렸고 그때 그걸로 간 거예요. 조국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생각이 나서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올해 3월이 아니고 작년 3월입니다. 네. 제 방송 끝나고 나서 꼭 찾아보세요. 그때 그걸로 간 거예요. 어쨌든 네. 그 조국 관련주들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화천기계가 우두머리인데 떨어졌잖아요. 예전에 한동훈이 그랬거든. 한동훈 관련주가 처음에 오파스넷 그거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오파스넷 같은 거. 주구장창 오파스넷만 가다가 그렇게 2년 3년 가니까 이제 지겹잖아요. 이제 지겹잖아. 많이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단계 가더라고. 네. 사람들은 이제 또 한동훈 관련주 올라가겠네. 다 오파스넷으로 이제 알아서 오파스넷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파스넷은 안 가고 다른 게 막 상한가 나오더라고. 다른 종목. 요번에 조국 관련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 조국 관련주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참고하세요. 요즘에 뭐 오늘 보니까 그 윤석열 하고 부인 김건희 씨하고 특검 나가고 아수라장이더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감옥 가고 수사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딱 한 사람 빼고.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대선주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세요. 자기 과거 보스랑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깜빵 가고 지금 수사받고 지금 온갖 모멸과 그죠? 네, 수모를 겪고 있는데 수모를 당하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락 페스티벌 가서 놀고 앉아 있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제가 검찰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검사들 다 이런 건가요 원래? 난 모르겠어. 아니지 않나?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데 그죠? 네. 다 깜빵 가고 그러는데 혼자서 웃으면서 저기 락 페스티벌 거기 가서 이러고 앉아있어. 신났어. 하도 기가 막혀서 보여드렸어. 조국 얘기하다가. 그래서 조국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조국 관련주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시면은 8.15 이후에도 살아남을 종목으로 잘 생각해서 사세요. 8.15 사면 갖고 나오면 끝나잖아. 맞잖아요, 그죠? 당분간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국 관련주이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든지, 조국 관련주이면서 PBR이 낮다든지, 아니면 조국 관련주도 되지만 다른 것도 된다든지, 이런 걸 사셔야지. 그냥 오로지 조국 그거 하나만 보고 사시면 큰일 나. 왜? 8.15 끝나면 내려올 거 아니야. 갈 게 없을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좀 포함되는 거 사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원전. 네. 원전. 근데 오늘 이거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네. 요즘에 전 세계에서 그죠?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친환경 녹색 성장을 부르짖던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탈원전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돼요? 네. 복원전이라고 해서 원전을 짓고
막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일본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그 이후로 고생하다가 거기도 이제 원전을 또 짓고 있고, 그죠? 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도 이제 원전 짓는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죠? 심지어 미국이 달에다가도 원전을 짓는데요. 달나라에도.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나라 포함해가지고, 그죠? 네. 우리나라만 탈원전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인가? 달에도 지금 원전을 짓는다는데, 예? 우리나라만 탈원전한데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미친 것들.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8월달하고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에 이제 뭘 갖고서 보시면 되냐면 8월달은 이재명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만나는 거 있죠. 이거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 트럼프 회담. 요거 그죠? 기사를 적당한 걸 찾아드릴게요. 벌써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미회담 준비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기 뭐야 그 방위비, 국방비, 뭐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쌀, 소고기 끝난 거 같지 안 끝났어요. 아까 그 구윤철이라는 사람 뭐 과수 더 이상 미국에서 수입 없다라고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 말 책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재명을 많이 흔들 겁니다. 네, 그거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재명을 많이 흔들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뭔가를 더 많이 해줄 거라고 봅니다. 더 뜯길 거라고요. 뜯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이 너무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다 트럼프 탓이다. 네. 미리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알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좀 머리가 심란할 수는 있어요. 머릿속. 왜냐하면 뭐 하여튼 이러다가 또 협상 잘 트럼프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죽어도 쌀이랑 소고기를 지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해줘 그때 완전 개방한다고 했는데 왜 말 바꿨어? 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쳐요. 그럼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갈등을 막 빚잖아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문재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 그러니까 문재인이 미국은 무서우니까 무서워했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이랑 막 대놓고 팍 이렇게 부딪히진 않았어요. 대놓고 못했다니까. 친중 반미였는데 막상 미국 트럼프 그때도 트럼프였으니까 트럼프 앞에서는 그냥 다 해줬어요. 대들지를 못했다고. 한마디 못했어. 근데 이제 일본은 좀 만만한 거야. 그래서 일본하고는 막 일본은 그때 뭐야 그 뭐 전범 기업들이다 그러면서 왜 그 미쓰비시하고 막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한국 자산들 뭐 동결하고 막 그랬잖아요. 매각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때 또 이순신 장군이 막 소환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일본한테 우리 경제 제재 당하고 막 그때 지소미아라고 정보 공유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뭐 한 해 만에 막 난리지겼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했어요. 정말 불안해했어요. 하물며 일본하고도 마찰이 생겼을 때 그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주식을 투매했다니까 그때 겁이 나서. 근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약간만 그래도요 엄청 불안해하실걸.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이 아무리 좌파라고 해도 그분들도 불안해하실 거라. 그렇죠? 내 돈 잘못될까봐, 내 돈 잘못될까봐.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식을 팔거나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와 진짜 이러다가 미군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 주식은 팔지 마시라고. 왜? 그냥 지나가요. 네, 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
난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을 흔들지 대충 알겠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못 하겠어요. 왜? 그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올 거거든. 그 사람들 상대하기 싫어서 그 얘기는 여기서 상세하게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대충을 알겠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 어쨌든 주식은 털거나 불안하지 마시라고 미리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8월달 핵심 이슈는 그걸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있죠. 9월 17일인가 그때가 미국에서 이제 FOMC 위원준 그 회의가 있는 날인데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금리 인하 안 했다가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천하의 나쁜 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도 못 이겨서 그건 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죠. 금리 인하를 만약에 정말 할 것 같다 그러면 금 있죠. 금이 신고가 날 겁니다. 금.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올라와요? 원자재인 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지금 신고가 내기 또 일보 직전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맨날 계좌만 열어보지 마시고, 그리고 저 쓰레기 언론 뉴스 좀 그만 보시고 차라리 이걸 봐요. 금이 지금 신고가랑 일보 직전이잖아. 이게 뭐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금이 금리 인하를 할까봐 계속 여기 왔거든요. 왔는데 저 제롬 파월 저 왼수 같은 인간이 금리 인하를 안 해주니까 얘가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금리 인하 했으면은 우리 벌써 코스피 지수 3,300 확실하게 뚫고요. 신고가 나서 3,500가 있을걸? 우리나라 주식시장 못 가게 한 게 누구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니까. 지난주에 폭락한 거는 민주당에서 또 똥포를 찬 거고요. 저 등신들 진짜 욕밖에 안 나와 진짜. 아무리 표현을 부드럽게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그냥 등신들이라는 표현까지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옛날에도 해봤으면서 또 저래. 맨날 국민들은 똑똑하다고 지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또 속이려고 그래. 등신들 진짜. 국회의원들이요. 선거할 때는 국민들은 뭐 지성이 뛰어나신 분들이다 맨날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맨날 속여먹으려고. 나쁜 놈들이죠. 근데 어쨌든 9월달의 핵심 이슈는 금리 인하입니다. 그 10월달은 뭘까요? 10월달에는 우리나라 이제 APEC 정상회의 그거예요. 일단 그 세 개는 확실한 거니까. 왜냐면 날짜가 딱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물론 이제 8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미국 가기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안 가면은 관세 관련된 합의를 못 하니까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안에는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제 믿으시면 될 것 같고 9월 FOMC 회의는 외계인이 침공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그날 열릴 거고 그리고 10월 말이죠. APEC 정상회담도 그들이 열릴 거고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APEC 정상회담 할 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AI와 무슨 뭘 띄워서 뭐 세계와 협력을 하겠다 그런 아젠다를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때려치고요. 그런 거 때려치고 왜 AI 관련해 가지고 그 선거 전에 이재명이 뭐 100조 AI 100조 투자하겠다 그래서 AI 관련 좀 많이 해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APEC 때 AI 얘기한다고 해서 AI 테마주가 뭐 잠깐 반등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주도 테마가 돼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APEC 관련해서는 트럼프한테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요. 시진핑은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시진핑은 내가 알아보니까 확실히 권력을 잃은 게 맞아요. 지금은 거의 바지사장 마냥 앉아있긴 한데 권력을 잃고 끝난 것 같긴 해요. 아까 보니까 중국에 오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언론이 절대 안 나옵니다. 관심 있으시면 외신 기사 찾아보시면 돼요. 나와요 거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중소형 테마주들이 올라가서 좀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정부에서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돼요. 정부에서 발표하고요, 기업에서도 발표하고요, 같은 이슈를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하나만 더 해주면 돼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정부와 기업에서 투자한다고 했던 그 관련된 거를 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얘기 언제쯤 나오느냐, 연말에 나올까요? 아니요, 지금 나와요. 한 8월에서 9월달 되면 내년 예산 계획이 나와요. 맞잖아요. 12월달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8월 9월부터 이미 내년 예산을 짜고 윤곽이 나와요. 큰 틀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주요 이제 내년 정부 정책이랑 기업의 그런 비전이 있죠. 그게 이맘때쯤에 여름 지나고 나면, 여름 휴가 갔다 오고 나면 이때쯤부터 발표가 되는 거예요. 테마주로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연말이나 연초나 뭐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대선 끝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뭐 이재명 표 정부 정책 쭉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뭐 오늘 보니까 시간에서 뭐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움직이긴 했는데, 그거는 그거 이미 해먹은 거고. 그거 말고 새 거가 나와요. 새 거가 각 정부마다 새 거가 있어요. 새 거 A급, A급이라고 하죠, 그죠? 새 거. 그거로 수익을 크게 내야지. 문재인 때는 그게 수소차였고, 언제지?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게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그거였어요. 있다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요, 없었어요. 맨날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미국이 제롬 파월 미친 인간들이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해 죽었어, 진짜. 네. 주식시장을 띄워주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설령 그때 대통령이라고 해도 해줄 게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눈만 뜨면 폭락했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상 미친 듯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그때.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갔잖아요. 탄핵돼가지고. 어쨌든 정리해드리면 8월 달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슈.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흔들 거고, 이재명은 엄청 뜯길 거고, 모든 건 트럼프가 미쳐서 그런 거다, 욕심 많아서 그런 거다라고 언론이 그렇게 떠들 거고, 네. 결론은 어쨌든 많이 뜯길 거예요. 많이 뜯길 거예요. 그래 보시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엄청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맞아? 이러면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 내부적으로 시끄러울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손절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들어와서 주식을 못하겠네,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멘탈을 잘 관리하시면 돼요. 별일 없다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시끄러워요. 9월 달에는 제일 큰 이슈 금리 인하,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에이펙,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그때마다 또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나거나 또 어떤 핵폭탄급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뭐 돈 벌 일만 남은 거지 뭐 크게 조정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데 좀 영향을 줬던 증권주나 지주회사들 있죠. 거기도 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지 반등 나오고 막 하락이 멈추더라고요.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바이오주 위주로 지수를,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테마주가 딱히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매집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매집. 아, 요즘 돈이 너무 안 벌려 이러시는데, 얘 다 안 벌려요. 장담하는데 다 잘 안 벌려. 저희 방에도 최근에 뭐 매도한 게 있긴 있어요. 제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열심히 팔긴 팔아요. 파는 게 있다니까. 보여드려요? 있어요. 그거 뭐 굳이 자랑해서 뭐야. 근데 그게 뭐야, 다 기존에 매집해놓은 게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처럼 재미없고, 제가 봐도 지금 정말 재미없거든요. 순간적으로 안 간다고. 휴가철인데다가 민주당에서 지금 증세한다고 또 사람들 속을 다 뒤집어놔서 그래 지금. 그래서 그래. 또 그 와중에 또 세력 때려잡는다고 또 난리지기니까 정부에서. 죄송합니다만 등신들이라니까. 미치겠어.
아니 세력을 왜 때려잡아? 냅둬야지. 세력이 주가 올려주는데, 그죠? 적당히 냅둬야 적당히 냅둬야 되는 건데 가만 안 두겠대. 미친 것들이에요. 네.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지, 그죠?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뭐예요? 그 테마주들은 아주 짧게 일시적으로 이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매집만 하세요. 돈이 없는데요, 만들어 보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돈 없다는 얘기예요. 될 것 같으면 어디서 돈을 만들어 오더라고. 항상 돈을 만드세요. 잘 생각해봐요. 돈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신용미수 땡기지 마시고, 그건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시면 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50만원이라도 갖고 오세요. 아셨죠? 네. 그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네. 오늘 수요일이죠. 아무튼 오늘 밤 잘 보내시고, 너무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정부가 지금 증세 계획이 꺼냈다가 꼬리를 좀 내렸으니까 내일도 지켜보자고요.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